안녕하세요. 성산 개미TV입니다. 자, 12월 21일 시장 이렇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항상 오전에 있던 이 시황 정리를 한번 해드리고 있는데요. 오전 시장에서는 제일 강한 게 어쨌거나 로봇 관련주죠. 요새 로봇 관련주들이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실적으로 보면 오늘도 상한가를 간 종목 외에도 로봇 관련주도 굉장히 강합니다. 뉴진로봇도 13%대 급등하고 있고, 로보티즈가 4%대, 효림로봇 7%, 로보스타가 3%, 로보로보가 23%대 급등하고 있고요. SP 시스템즈는 상한가에 붙었고, 티로보틱스도 13% 갔다가 이제 4%대까지 와 있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로봇 섹터가 굉장히 강하죠. 예전에 우리가 NFT나 게임주를 보듯이 굉장히 강한 섹터와 요새 테마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매일 살펴보는 이제 오전 시황 정리한 길별 특징주인데요. 일단 아지네스텍이 좀 좋은 흐름을 보여주다 멈췄는데, 이 삼성전자에서 이제 로봇 사업에 진출한다는 이런 얘기 때문에 그렇죠. 자, 로봇에 쓰이는 모션 제어기 생산업체가 바로 아지네스텍인데, 이런 삼성전자의 장비를 공급한 이력이 있습니다. 이런 것과 관련해서 아지네스텍이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아지네스텍의 주가를 보면 월봉에서 자 이렇게 추세를 틀어놓고 있죠. 턴을 해놨기 때문에 일단 월봉에서 5개월선 예전의 매물대를 돌파하고 나가는 자리라 지금 추세나 흐름은 좋습니다. 단지 예전 전고점들에 대한 부담감은 좀 있고, 주봉에서도 지금 추세를 틀어놓고 우상향하는 중이죠. 자, 이게 우하향, 우상향하는 중이라 이전 변곡점들, 고점들만 돌파해주면 다시 한번 강하게 상승할 수 있는 이런 이 종목이 되고, 일봉에서 대응할 때는 이 이격이 좀 11선하고 붙어있기 때문에 11선을 깨지 않는 한, 가깝게는 5일선을 깨지 않는 한 아지네스텍은 매수, 깨면 바로 손절, 이렇게 대응하면 아무래도 꾸준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오로보 관련주 중에 이제 레인보우 로틱스도 굉장히 강하게 반응했죠. 오늘 고점이 27,400원대 찍고 떨어졌는데, 역시나 월봉에서 예전 고점까지 갔다 왔죠. 이제는 조금 불안한 상태라 사실 좀 더 거래량이 실려서 돌파해주는 자리가 필요하고, 주봉에서도 이전에 막 뚫어줘야 될 변곡점 정확히 맞고 떨어졌어요. 참 신기하죠. 강력한 이제 저항선이기 때문에 그래. 저항선을 맞고 떨어졌는데, 일봉에서 대응할 때는 오늘 급등을 했기 때문에 이날도 벌써 18%또 하루 쉬었다가 오늘도 거의 21% 밑에서 50% 가까이 올랐기 때문에 순간 쫓아가서 내동매매 하는 것보다는 이격이 꽤 벌어진 상태라 5일선 같은 걸 기준으로 대응하는 게 좋아요. 오늘 이 급하게 쫓아가서 하지 말고 5일선 같은 이렇게 음봉으로 떨어지는 날 꼬리가 달려서 5일선 터치하고 나갈 때, 이럴 때 매수하는 게 수익을 낼 확률이 굉장히 좋습니다. 또 하나 종목이 이제 RS 오토메이션인데요. 자, RS 오토메이션이 이렇게 좀 살펴보면 로봇 모션 제어 전문 기업이죠. 이렇게 로봇 모션 스마트 팩토리 튜닝에서 AI 기술을 적용하는데 성공했다고 오늘 밝혔죠. 그러면서 RS 오토메이션도 좋고, RS 오토메이션이 전체적으로 로봇 관련주로 잘 연결이 되어 있는데, 오늘 상당히 급등했다가 떨어지긴 했어도 월봉에서 보면 추세를 굉장히 잘 유지하고 있죠. 잘 유지하고 있고, 중요하게 뚫어줘야 될 5개월선을 뚫어졌기 때문에 앞으로 우상향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주봉에서 보면 5주선의 변곡점 매물대가 있는데, 지금 이 자리를 저는 이탈하지 않고 있거든요. 종가상 이번 주 이 자리 이탈하지 않으면 다시 한번 추세를 띄워서 올라갈 수 있고, 일봉에서 봐도 이제 오늘 긴 꼬리 달았다고는 하지만 결론적으로 이렇게 급등하는 주식들은 절대 5일선 같은 자리들을 잘 이탈하지 않기 때문에, 역시 내일 같은 날이나 오늘 같은 날이라도 5일선 잘 지켜주고 내일 5일선 지켜주고 돌아 나간다? 그럼 역시 매수, 깨면 손절하는 게 맞습니다. 대표적으로 로봇 관련주 전체를 좀 살펴보면, 유진로봇이 거의 대장주 역할을 많이 하죠. 제가 유진로봇에 대해서 따로 이제 알려드렸었는데, 자, 역시 전혀 5일선 이탈하지 않고 있죠. 어제 음봉을 떠졌을 제가 5일선 이탈하지 않는 자리가 중요하다 했고, 월봉에서는 이제 예전 고점들을 거의 찍고 가는 분위기라 사실 여기 좀 매물대가 좀 많아요. 이 자리를 뚫어줘야 되는데, 이런 자리들을 강력하게 뚫어줬을 때 바로 전고점 돌파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금은 상당히 일봉에서 높아요. 역시나 5일선 기준으로 대응하는 게 맞고, 가까이 30분봉 같은 거 보면 잘 급등하는 주식들도 밀렸을 때 21선, 20선 같은 걸 잘 이탈하지 않으니까 이 가격대를 기준으로 대응하는 게 좋습니다. 일봉에서 봤을 때 5일선 오늘 가격이 4,900원인데 아마 내일이면 5,000원대 정도 자리가 될 거예요. 따라서 5,000원대를 이탈하지 않는 한 홀딩, 또는 다시 찍고 반등해주면 매수, 이렇게 해서 매수해주는 게 좋고, 월봉에서도 꽤 올라왔죠. 반드시 이전 고점에 대한 부담감이 있어서 이전 고점 맞고 떨어질 수 있으니까 여기서 장기 투자는 맞지만 이런 데서는 단기 단타로 대응하는 게 맞고, 반드시 조금이라도 싸게 사고 싶으면 이렇게 올라갈 때는 그냥 올라가는구나 하고 내비뒀다가 5일선이라든가 눌림목을 심하게 줬다 돌아 나갈 때, 이럴 때 침착하게 기다렸다가 매수해 주는 게 좋지 않나 싶습니다.
로보티즈 같은 종목들도 오늘 거의 고점 21%를 찍고 왔죠. 대단한 건데, 자, 월봉에서 이전 고점 맞고 떨어진 거죠. 쉽게 얘기하면. 그렇지만 예전 고점까지나 여유가 있어서 사실은 좀 더 급등할 것 같긴 하고, 주봉에서 봐도 역시 예전의 매물대 정도는 다 뚫어놓은 거죠. 지금 잘 뚫어놓고 돌아나가고 있습니다. 일봉에서도 마찬가지로 5일선 깨지 않는 한 홀딩 깨면 일단은 내비뒀다가 역시 눌림목 주고 돌아나갈 때 이렇게 매수해 주는 게 가장 좋고, SP 시스템즈 같은 경우는 상한가를 갔죠. 월봉에서 이 대바닥권에 있다가 그냥 뛰어나갔는데 가장 중요하게 뚫어줘야 될 변곡점을 뚫어놓은 상태라 이전 고점까지도 갈 확률이 있습니다. 물론 이미 이제 상한가를 간 종목이니까 뭐 내동매매에서 쫓아가거나 이렇게 사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해 보입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레인베오틱스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제 삼성전자의 로봇 시장 이런 진짜 관련주,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이 로봇 시장에 대한 이 사업팀을 꾸리면서 전체적으로 굉장히 로봇 관련주들이 추세나 흐름이 좋은데 반드시 내동매매 하지 말고 눌림목을 기다렸다가 충분히 매수하는 게 굉장히 좋아 보여요. 내동매매 하게 되면 반드시 고점이 물리니까, 아니면 차라리 분할 매수로다가 조금씩 모아가는 게 좀 더 나아 보입니다. 자, 항상 폐배터리 관련해서 이슈가 떴을 때 이 MPC가 잘 움직이죠. 이제 정부나 기업에서 폐배터리 시장에 많이 눈독을 들이기 때문에 이 폐배터리 관련주들이 잘 움직이고 있습니다. MPC가 이제 현대글로비스와 전기차 배터리 전용 용기를 공동 개발하고 특허를 취득한 바가 있고, 기존 대비 3배 이상 배터리 운송 효율성이 증가해 업계에서는 MPC가 국내 최초 전기차 폐배터리 전용 플랫폼 역할을 수행할 걸로 전망하고 있더랍니다. 폐배터리 관련해서는 MPC가 거의 대장주죠. 전에도 한번 이제 급등을 했었는데 계속 잘 올라가고 있죠. 이 친구 이날 12월 달에 한번 급등했었거든요. 그러고 쫓아가서 하지 말라고 그랬죠. 충분히 눌림목 주고 다시 올라가고 있는데 오늘 거의 21%대 급등하고 있고, 월봉에서 이제 상 최고가를 찍고 하고 있죠. 이렇게 보시면. 따라서 위에 왼쪽에 매물대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너무 이제 고점에 붙잡고 사는 것보다 역시나 일봉에서 5일선 같은 자리들 기준으로 해서 5일선 깨지 않는 한 홀딩 또는 5일선 찍고 나가면 매수, 이렇게 대응하는 것도 좋아 보이고, 이런 폐배터리 관련해서 이제 파워로직스라는 종목이 있는데 이 친구도 역시 현대차하고 이 폐배터리 관련해서 일을 하죠. 근데 역시 대바닥권에 있어요. 아직 20개선 돌파하지 못했기 때문에 추세가 틀어지지 못했지만 어째 주가가 좀 낮은 가격에 있고, 자, 주봉에서 보면 5선 돌파를 해주는 추세 턴이 이루어지고 있죠. 앞으로 5주선만 이탈하지 않으면 파워로직스도 폐배터리 관련해서 잘 상승할 수 있습니다. 전에도 폐배터리 관련해서 올라갔다가 이제 심하게 이제 가격조정을 받았는데, 자, 옆으로 가고 있죠. 그러면서 21선 회복해줬기 때문에 다시 한번 폐배터리 관련해서 잘 상승할 수 있는 좋은 위치에 있는 게 파워로직스고요. 이 코스모 화학도 역시 폐배터리 관련주인데, 이 친구는 이제 월봉에서 보면 꽤 잘 올라왔다가 이제 조정권에 있거든요. 이 60개월 선 밑에까지 밀릴 수 있긴 하지만 이제 추세가 턴이 될 수 있는 확률이 있는데, 자, 주봉에서 아직 5주선을 완벽히 장악해 주지 못했죠. 그러니까 추세가 아직 턴이 되진 않았어요. 단지 3주, 4주 정도를 옆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저점을 좀 잡은 모습이고, 일봉에서 241선을 이탈하지 않고 21선을 완벽하게 장악해주면 이때부터 좋은 모습을 보여줄 확률이 굉장히 큽니다. 오늘 오전 특징주로다가 넵튠을 볼 수 있는데요. 자, 카카오가 메타버스 세계를 본격적으로 구축할 경우 계열사인 넵튠이 구심점 역할을 할 것이라는 분석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 넵튠 주가도 상당히 좋은데, 넵튠의 주가를 보면 이렇게 월봉에서 이제 이 변곡점 뚫어주고 나가고 있는 위치죠. 상당히 좋은 위치인데 많이 올라왔다 조정받고 다시 올라가는 중이죠. 2차 상승하는 중인데 이전 고점들까지는 한두 번 갔다 오지 않을까 싶어요. 자, 주봉에서도 이전 변곡점 맞고 떨어졌죠. 이 자리는 사실은 저항선을 맞고 떨어졌는데 역시나 추세를 턴해주고 돌아나갈 만한 위치에 있고, 일봉에서도 21선을 강하게 뚫어주기 때문에 오늘 쫓아가 사는 것보다 역시나 5일선이 20을 뚫어주고 하루 이틀 옆으로 가거나 운봉으로 쉬는 이런 날이 있을 때 매수해 놨다가 21선 깨면 바로 손절, 이렇게 대응 계획을 잡고 하면 다시 한번 이 카카오의 이 관련 이슈 뜰 때 넵튠도 잘 올라갈 수 있습니다. 오늘 개별주로다가 이제 넥센 타이어를 좀 보고 있는데, 정부 전기차 예산이 이제 2배 확대됐다는 소식인데 이거에 의해서 넥센 타이어가 움직였다는 거 참 신기하죠. 그냥 전기차가 관련해서 다 움직여야 되는데 오늘 시장이 전체적으로 많이 좋은 편이 아니라 아직은 크게 움직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코닥 시장 같은 경우가 제법 보합권으로 돌아왔죠. 자, 넥센 타이어가 긴 꼬리를 달고 있는데 월봉에서 보면 엄청난 대바닥에 있었죠. 그러면서 20개월선을 뚫어주고 나가고 있는데 20개월선의 가격이 7,000원대가 돼요. 지금 7,200원이기 때문에 7,000원대만 깨지 않으면
이렇게 변곡점 자리인 9,000원대까지 갈 수 있습니다. 주봉에서는 딱 맞을 20선 맞고 떨어졌고 추세 턴을 해놨죠. 우리 5주선 위에 있을 거야. 오랫동안 지지부진하던 부진하던 주가가 드디어 돌아나갈 만한 위치에 와 있고, 자, 일봉에서도 꽤 오랫동안 떨어졌죠. 꽤 오랫동안 떨어져서 물론 가격 조정이 심하게 거친 거에 비해서 기간 조정이 짧기 때문에 지금 쫓아가 사는 것보단 기다리면 다시 눌림목 쪽 옆으로 가는 오랜 행보 기간이 좀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바로 그럴 때 매수해 주면 참고 기다리면 월봉에서 20개선 이탈하지 않는 한 이전 고점까지 갈 수 있는 자 이런 상황이 됩니다. 제가 얼마 전에 해운주에 대해서 좀 말씀드렸었는데 페노션을 비롯한 HMM, 대한해운 뭐 쭉 봐드렸었는데 중국의 철광석 물동량 회복 기대감이 좀 있다고 합니다. 사실 중국의 철광석 물동량 부분만이 아니라 다시 한번 해상운임이 올라가고 전체적으로 보면 이 해상운임 지수와 함께 물류량이 많이 늘어난다고 하죠. 그래서 제가 해운주에 관해서도 좀 관심 있게 봤으면 하고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HMN 같은 정도의 주가가 보면 월봉에서 장기적으로 꽤 올라갔다가 추세를 유지해주는, 그러니까 20개월 선을 유지해줘야 조정이 끝나고 돌아나가는 건데 잘 지켜주고 있죠. 따라서 앞으로도 HMN 같은 경우는 20개월 선만 이탈하지 않으면 추세가 유지가 되고 주봉에서도 5주선을 잘 타고 올라가고 있죠. 따라서 5주선 이탈하지 않으면 완벽하게 추세의 턴이 이루어져서 돌아나갈 수 있습니다. 일봉에서는 이렇게 보시면 21선까지 한 밀릴 수도 있긴 하지만 어쨌거나 꿋꿋하게 잘 버티고 있기 때문에 HM 이제 지금부터는 좀 관심 가져도 되는 자리일 것 같고, 대한해운을 좀 보면 월봉에서 지금 원체 낮게 있어가지고 잘 보이지 않는데 주봉으로 볼게요. 주봉으로 보면 자 5주선 돌파 안착하고 있죠. 이번 주에 이거 잘 안착해놓으면 역시나 다시 한번 해운주 관련해서 움직일 때 잘 움직일 수 있는 위치에 있고, 일봉에서는 생명일선인 21선을 기준으로 대응하는 게 제일 좋아 보입니다. 페노션도 마찬가지로 보면 월봉에서보다 주봉을 보면 역시 추세 턴해놓고 지금 이제 이 지키는 자리가 중요해. 이번 주에 못 지켜주면 다시 한번 밀릴 수 있어서 일봉에서는 21선 기준으로 대응하는 게 좋은데 오늘 아슬아슬하죠. 그러니까 오늘 같은 날 매수하지 말고 21선을 완벽히 장악해주고 틀어서 나갈 때 이럴 때 매수해주면 역시 해운주 관련해서 움직일 때 잘 움직일 수 있고요. KSS 해운 같은 경우가 이제 추세를 좀 돌려놓고 있는데 사실 잘 올라갔다가 4개월 동안 지금 박스권에 갇혀 있고 주봉에서 보면 완벽하게 이동평선 위에 있죠. 따라서 이 친구는 흐름이 좋아 보이고 일봉에서는 이렇게 21선 생명일선만 이탈하지 않으면 돼요. 특히 장기 이동평균선 241선 기준으로 대응하면 역시나 해운주 관련해서 움직일 때 좋은 흐름을 보여주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자, 오늘 시장 특징주들 중에 시장이 원체 뭐 이렇게 만만한 상황이 아니라 조금 하락장인데 사실은 오전에 비해서 많이 돌아와줘서 다행이죠. 그렇지만 하나 조심스럽게 대응하고 요새는 약세장이죠. 약세장일 때는 무리한 투자보다는 확실하게 좀 수익을 줄 만한 종목을 잘 찾아서 좋은 자리에서 매수를 하고, 만약에 아무리 좋은 자리라고 해도 매수했다가 손절 라인을 깨면 칼같이 손절하는 이런 이 자세들이 결국은 주식에서 수익을 내주지 않을까 이런 개인적인 생각도 해봅니다. 자, 오늘도 남은 시간 성공 투자 마무리 잘 하시고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